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이제 시작된 둘째 주, 셋째 주가 접어 들어갑니다. 벌써 이제 시작하자마자 벌써 연말이 다가온 듯한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2023년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났죠. 그리고 또 지긋지긋한 한 해 지났죠. 이제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가기 좋은 해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올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이제 중단하시고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공부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박스경제TV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은 공부 대신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궁금한 점 여기에 물어보시면서 액션 취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갖고 있는 모든 고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오르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 내리지? 그리고 내릴 때 가서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살 수가 없고 매물이 없고 왜 이렇게 비싸지? 서울이 그렇습니다. 서울은요 가격이 내리면 팔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아직까지 내 집이 없는 사람이 50%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팔지 않습니다. 오르면 팔아서 자기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상급지로 가고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풀리고 경기가 호전되면 먼저 내 집부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항상 초보는 남들이 다 오르고 나면 들어가고요. 고수는 이렇게 어려울 때 옥석 가려서 내 집 마련하고 좋은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지방은 땅이 없기 때문에 택지 개발해서 양질의 아파트, 정말 양질의 아파트, 주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도 부족합니다. 공원 부지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땅을 개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끌고 나온 게 뭐죠?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그래도 아파트 내 집 리모델링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단독주택 오래된 노후 주거지역 살 수가 없죠. 이런 지역에 양질의 주택 즉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서울의 주택난 해결하고요. 갑작스레 치솟는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노후 주거지를 없애고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닙니다. 공급을 해야만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해왔던 규제, 우리 박원순 시장 그때 재임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재건축 없애고 재개발 없애서 양질의 주택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민을 보호하는 방법인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희소성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고 자녀 교육상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폭등을 초래했던 겁니다. 아마도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 폭등 없고요. 꾸준한 물가 상승분의 상승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오늘 꼭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너무 쉽게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노후도 돈을 버는 지역과 시기를 알려준다. 이건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재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꽁꽁 규제로 묶여있던 그러한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제를 시켰죠.
지난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해제되어서 아파트 공급이 막힌 게 25만 가구가 넘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가셔서 서울시에서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가구 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5만 가구면은요, 분당의 약 5배, 약 3배, 2.56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분당이 약 9만 9천 세대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죠. 5대 신도시, 부천, 평촌, 삼본, 일산, 분당을 합쳐도 거의 같은 규모의 숫자가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풀고 이젠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던 대못을 풀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좀 공급해 주자 해서 지금 재개발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를 무조건 뭐 노후 조금만 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요. 그런데 잘못 투자해서 팔지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해서 엉엉 울어대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재개발 들어가면 10년, 15년 걸리는데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끝도 모를 싸움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재개발 투자하려면 노후도를 알아야 됩니다. 노후도 너무도 막연하지만 오늘 매우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한 필수 충족 요건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조건이야.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재개발 자체가 이 제한이 되지도 않고 구역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A라는 지역에 바운드리를 다 경계를 그려놓고 이 안에 있는 주택과 건물들에 대한 노후 연수를 따져서 어떤 조건이 도달이 되면 노후도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의 평균 노후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수를 보시면은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보통 공동주택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 100%고요. 50%만 있으면 노후도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 외에 뭐 벽돌이나 뭐 조적이나 흙벽담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외의 건물들은 20년 이상이 되면은 노후도가 충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철근 콘크리트와 노후도 벽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을 때 여기에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그래서 30년 이상인 들이 이 지역의 평균 노후도를 계산을 해서 뉴타운이나 신통계획, 공공재개발 대부분 일반 재개발은 도정법을 따르죠. 도정법을 따라서 가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도정법은 각 지자체마다 각각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조례, 부산은 부산시 조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도정법으로 진행되는데 이 신통기획이나 뉴타운들은 노후도가 67%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67%, 66.7% 이렇게 되는 67%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 또는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하지요. 요건 노후도가 60%입니다. 왜 역세권은 60%밖에 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지어서 하고 싶어서 서로 짓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의 노후도가 잘 맞춰지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역세권도 개발을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노후도를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의 경우, 모아타운은 우리가
이렇게 큰 대규모의 개발을 할 수 없거나 역세권 시프트, 과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을 하는데 반대가 많아가지고 자기들만 조각처럼 남아있거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지형적 학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같은 걸 모아서 모아주택, 가로주택 사업 같이 이렇게 모아주택을 2건 이상, 2개 구역 이상을 만들어서 모아타운 개발을 해서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개발하는 것을 모아타운인데 요즘 요 모아타운 재개발이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나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 여기는 개발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얘는 모아타운은 이거의 반 정도의 기간이면 입주가 가능하고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재개발도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나홀로 아파트 또는 소규모 200세대, 150세대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모아타운은 200세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지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약 1000에서 1800세대 정도를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구역과 구역들을 합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공동 개발하거나 또 공용시설을 공동 개발하거나 아니면 공원을 동시 공동 개발시키고 또 시공사를 하나로 합치면서 겉모습은 1단지, 2단지 같은 브랜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아주택 재개발도 일종의 이런 신통교육이나 뉴타운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좋고요. 항상 우리는 적절한 시기, 항상 필요한 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공급 방식이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빨리 양질의 주택, 즉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모아타운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아타운이 다 인기가 좋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보니까 모아타운이 지금 약 100개까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현재 81개의 지구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위치가 인기가 좋은 곳들이나 이런 곳들이 인기가 좋고 반면에 인기가 아직은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모아타운은 여전히 약간 표류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을 투자할 때도 좀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내 아파트를 받으면 얼마가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한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하면서 막 샀다 팔았다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은 나중에 꼭 보면 서울 벗어나서 다른 데 삽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를 사서 오랫동안 살면서 부자 되는 그러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오르는 포인트, 노후도로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여러분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나이가 50이에요. 그런데 한남 뉴타운처럼 20년 걸리는 거야. 내가 50에 사서 돈 좀 벌어가지고 명품 주거 지역에 살 거야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20년 걸리니까 나이가 70. 나중에 60대 되신 분들은 80. 그래가지고 어디에 샀는지 기억도 못하고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90 넘으셔가지고 벌써 자연 사가지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잡는 것도 지금 이제 목적, 거주할 거냐, 돈을 벌 거냐,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내가 팔고 나가서 다른 데 좋은 아파트 살 거냐,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바로 노후도라는 거죠. 노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노후도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구역 지정이 됩니다. 항상 재개발에서는요,
좋은 지역이나 나쁜 지역 관계없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걸 보면은요, 구역 지정될 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예정지 단계에서 구역 지정되는 건데, 구역 지정이 되려면 가장 필수 조건이 노후도 67%니 60%니 57%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있다라 한다면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볼읍시다. 67%의 노후도가 돼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자기가 조금 미래를 보면 한 63% 이때 사놓으면 최고 좋겠죠. 그러면 1, 2년 있다가 67% 되는 거니까. 그리고 67%가 되고 70%가 됐는데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얘는 구역 지정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동산이든 주민들에서 여기는 재개발 의사 있다 없다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없으면 버리고 있으면 당장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서울은 웬만하면 재개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노후도를 알면은 좋은 구역 지정지 예정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추진이 승인난다고 해서 가격 별로 안 오르죠. 조합 인가 때 가격 많이 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합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건 신문이나 뉴스에 다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걸 다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인들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팝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 있는 걸 사는 것들은 내가 돈을 덜 버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집을 똘똘하게 하려면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매도인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 나만 가서 알아가지고 구역 지정이 돼서 재개발 타고 가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내 집 마련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개발 투자하려면 이 노후도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내가 보기에 계산기 두드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알 수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몇 개의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그동안 많이 썼던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것은 요런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빨간 것들은 30년 이상 된 거고요. 요 파란 것들은 5년 이하에 된 신축입니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노후도가 많이 돼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돼 있어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화면 가가지고 영역 그리기를 딱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찍어가지고 노후도를 계산하죠. 그리고 면적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분석 결과를 탁 하면은 내가 노후도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건축물은 309개 동의 건물이 있고 30년 이상 된 게 뭐 몇 개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20년 된 것도 갈라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식이 곱하기 예를 들어서 노후된 거 여기 딱 30년 이상 철근 콘크리트가 몇 개, 총 309동 중에 뭐 여기 이 30년 된 게 몇 개, 20년 된 게 몇 개 막 계산을 해서 노후도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계산하면 헷갈리죠.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요, 요즘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산을 잘해줍니다. AI가 요즘은 발달하면서부터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AI를 많이 섞어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가 혼자서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그 지도, 우리 전문가들은 지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 지도를 또 한번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계산해 주는데 요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돈 버는 거니까 연습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디냐면 답심리역 있고요. 용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지난달에 여기 청계 리버뷰 자이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30평대가 360대 1로 지난 12월이면 지금 분양도 안 되는 때잖아요. 지금 미분양 많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 84형이
뭐 12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360대 1, 전체 평균 뭐 46대 1로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혹시 미분양 나오나 한번 봤더니 어제 보니까 100%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100% 계약되는 사례는 거의 없죠. 이것은 끝났으니까 방송에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 끝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거 방송 심의에 걸릴 수도 있겠죠.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옆에 재개발 예정지 이렇게 1구역과 이렇게 2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요 역과 역 거리가 4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통계획, 신속통합계획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올 1월에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역세권은 250m죠. 그러니까 여기서 250m, 여기서 250m 더블로 겹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역세권인데 신통계획으로 동의서를 받다가 인센티브가 많으면 또 역세권으로 돌려지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후도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노후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얘는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조그마한 그리기라는 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기를 갖다 놓고 1구역이 이렇게 지도가 딱 나와 있으니까 지도에다가 이렇게 1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얘에 대해서 건축 설계 이렇게 해서 쫙 하면 지가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리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노후도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도시주택 정비사업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일단 나는 역세권에 궁금하다. 역세권을 찍고 분석하면 얘는 자기는 계산하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딱 나와 있죠. 이게 신축 몇 개가 있고 구축이 얼마가 있고 해가지고 노후도 90.49%, 90.49% 충족. 아, 여기. 그러면, 용답 1구역은 90%가 넘는 노후도니까 67% 이상이니까 여기는 역세권은 60%, 여기 모아타운은 57%니까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신통 개발, 뉴타운 다 개발할 수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계산을 알고 노후도를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늘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과연 신축 빌라도 재개발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게 구역 내에 있다라면 평균 노후도에 때문에 신축과 구축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과 구축 중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가요? 당연히 신축이죠. 왜죠? 전세가가 높으니까 갭 투자가 적겠고 두 번째는 하자가 새 거니까 하자가 없겠죠. 보수비도 덜 들어가게 유지비도 낮았죠. 그리고 나중에 새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고요. 결국은 권리 가액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이렇게 노후도가 좋은 지역에 신축 빌라를 안쪽으로 해서 사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후도를 평가를 해서 노후도가 60%면 4년 후에 투자하겠구나. 노후도가 70%면 지금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시기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되시기를 진짜 2024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